안녕하십니까? 공작견TV 그레이트 게임 최소영입니다.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요, 이제 봄을 맞이하여서 서서히 대지의 기운은 떠오르고 있는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국민들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세 관련한, 즉 우리의 그 징세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서 이 조세 제도를 여하히 개선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제목은 조세 공산주의, 의료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부제목으로 조세 공산주의와 조세 의료 공산주의에 물든 대한민국이다, 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왜 제가 조세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 또 의료 공산주의라고 하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요즘에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공공요금, 물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게 되니 정부에서 무상복지한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이러한 말들이 반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이 거슬리고 거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조세 공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즉, 각종 세금, 준조세,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죠. 또 공공요금, 물가 등을 올려서 주권자인 국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에 연명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면 국민들을 노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노예화하는 이런 전략인 것입니다. 자, 주권자인 국민의 돈을 쓸 수 있는 자유, 또 돈을 쓸 수 있는 권리, 즉 소비 주권을 빼앗아가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검사들, 또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 언론인, 학자 등이 야합해서 전 국민의 40%가 노예가 되었던 조선시대, 즉 중세 봉건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세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 정권과 좌파 정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줄곧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수 정치인과 좌파 정치인들이 한 통속이라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출세를 하고 있으니 모두가 공범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은 유대 금융자본을 등에 업은 각국의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들이 개별 국가와 개별 민족 문화를 해체하여 세계 단일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작의 일환인 것입니다. 국내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노예로 만드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에 이미 취등록세를 모두 내셨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토지 사용료를 낸다는 1인 종부세는 위헌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을 정부가 임의대로 약탈해가는 것이 바로 종부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는
부동산 주인이 정부에 월세를 내는 중국 공산당의 토지 공유제의 한국식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추미애가 노래를 부르고 또 추미애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고 동시에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노무현 때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 것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재산을 형성하시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이미 모두 내셨습니다. 또 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자식에게 주거나 형제에게 주거나 남에게 주거나 그런 것들은요, 정부가 절대로 관여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이것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또는 상속세 또한 정부가 내 형제도 아닌데 부모님 유산 중에 최대 50%포인트까지 가져가는 것은요, 이 세금이 아닙니다. 약탈입니다. 약탈. 자, 상속을 3번만 하면은요, 국민은 알거지가 될 겁니다. 멀쩡한 기업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팔아야 하고 이렇게 상속을 3번 정도 하고 나면요, 그 남은 돈 또한 정부가 다 가져가게 되니 결국 국민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세금을 못 내면 결국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면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살게 만들면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공산주의에 저항해서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세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폐지 운동을 해야 하고 이를 조세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세 저항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조세 민주화 운동에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안에도 부가가치세 10%포인트 이외에 주세, 교육세, 유류세 등 각종 이중과세들이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는데 4,500원 안에 포함된 세금은 3,323원입니다. 맥주값도 2,500원짜리 한 병의 절반 이상이 각종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를 없애고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중과세를 모두 없애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각종 물가가 내려가서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출산율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00만 원이 나오면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을 때 세금 1,000만 원을 얹어서 내놓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니라 서민인 것이죠.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복지에 사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종부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를 내놓을 때 매년 전세값이 올라가니 겁에 질린 서민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게 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을 은행에 빼앗기거나 큰 손실을 보면서 부동산을 내다 팔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 완전히 괴멸되고 정부의 보조금을 타먹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려면 계속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니 기업과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한국에는 노예화된 서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들만 좋아지는데 그 정치인들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있으니 조선시대 양반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종 악법을 만들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약을 강제로 맞게 하는 등의 온갖 더러운 일은 출세지향적인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이 하도록 만들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자유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산농공상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면 완전하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헌법에 국민 대신에 사람을 삽입하게 되면 세계 단일 정부의 중추적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과 여시제가 말하던 리셋 코리아이고 유대 금융자본가들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영상물은, 이 방송은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노예 상태에서 깨어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 30대 신혼부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최근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줄줄이 부동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벌어서 이자를 갚아야 하니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개인소득세 또한 10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45%포인트를 정부가 가져가는데, 어제까지 백수였다가 스타 인터넷 강사가 돼서 연봉이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인데도 정부가 해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 소득의 45%를 가져가는 것은요, 세금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약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세 공산주의에 맞서서 조세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세 민주화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여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를 지방세 2.5%포인트 포함하여 27.5%포인트까지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를 모두 방치하여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 사태를 악용하여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면서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런 행위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에서 나오게 된 정책들입니다. 자, 그러한 결과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니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나라는 해체 위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앞장세워서 남녀 갈등을 유발시켰고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루에 약 3,000명씩 낙태로 새 생명이 사라지고 1년이면 약 110만 명의 새 생명들이 낙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대 금융자본 딥스테이트의 인구 감축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과 정의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척하면서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지 결코 보수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시고 큰일 날 생각이십니다. 그렇다면 조세 공산주의가 미국과 유럽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관들 중에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 미국 정보기관인 CIA,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등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한국은행과 같은 미국의 국책은행이 아닙니다. FRB는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달러 화폐를 발행하는 민간 기업이고 이곳의 이사들은 모두가 영국계인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을 하면서 FRB에서 전쟁 자금을 빌려오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CIA가 전쟁을 기획하고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면 미국 정부가 전쟁 자금을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FRB에서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하니 미국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유대 금융자본이 미국인들이 벌어서 낸 세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했고 각종 물가가 오르게 되니 결국 기업들이 모두 떠나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은 이미 유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CIA는 끊임없이 주적을 만들고 미군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미국 정부는 전쟁 자금을 FRB에서 빌려오는 구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보기관 안에는 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MI6나 CIA, 미군 안에도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또 악한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극소수의 악인들이 전 세계를 속이고 전쟁을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25만 명 이상 사망했고 러시아는 15,000여 명이라고 이스라엘 모사드와 또 양심 있는 언론들이 이미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도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당시 부시 정부가 주장하면서 쳐들어갔었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쟁을 하였고 많은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로 발행해서 사용을 했고 현재는 그 이자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있다고 쳐들어갔으며 아프간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를 발행하여 사용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뜬금없이 어제의 동지였던 소련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지난 70여 년 넘게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느라고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난 것이고, 또 미국 정부는 각종 세금을 올려서 FRB에 이자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들은 유대 금융자본가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중국과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미국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고 뇌물을 주었지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을 보고 주었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00억 불이 넘는 무기와 달러를 지원했는데, 그중 일부는 다시 미국의 FTX 암호화폐 거래소로 돌아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제공이 되었고, 수사당국의 추적이 시작되자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를 파산시키고 그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전쟁 비용을 FRB에서 달러를 발행해서 사용하고 이자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더 세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따라서 미국 인구 92%포인트가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용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은 잠궈버리고 이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유가가 내려가고 일자리가 넘쳐나서 교도소의 죄수들까지 일자리를 얻을 만큼 일자리가 넘쳤는데, 대통령이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이렇게나 망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의 선관위원들, 법조인들이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미국에서 7만 불, 한화 대략 9천만 원 정도를 벌어도 세금, 집세, 각종 이자,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료품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두렵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92%포인트가 식료품 사는 것이 두렵다고 하니 이 어찌된 노릇입니까? 조세 공산주의가 미국을 파산 위기로 내몰고 미국 국민들을 유대 금융 자본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생물화학무기연구소를 설치했다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차관보가 2022년 초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밝혔고, 이를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 금융 자본에 의해서 장악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국민들이 기름, 가스, 식료품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FRB는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각국들도 함께 금리를 올려야 하니 각종의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 대출이 많은 중산층은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국의 중산층을 모두 무너뜨려서 정부 보조금을 타먹는 노예로 만들고, 교육을 마비시키고 전통 문화를 없애버리며 의료 공산주의를 시행하게 되면 전 세계를 유대 금융자본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디지털 화폐까지 도입을 하면 유럽에 앉아서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이고, 한국 내에서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서울대 출신의 정치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서울대 출신 공무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세계교회협의회 WCC,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 또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원불교, 여시제 등 수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상급 기관의 수장이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북한을 왜 다녀오는지, 북한 가서 무엇을 했는지 등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각 단체의 수장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게다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조선족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8가지 특혜를 주었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차별금지법, 국가인권계획, 평등법 등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우대하였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홍위병으로 쓴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의미인데,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이곳에는요 woman, 즉 여성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 성평등 가족부로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재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요 평등법인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밑에 있는 서울대교 출신 법무부 공무원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유대금융자본의 어젠다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과 유럽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미국의 각 주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되면 헌법도 무너지고 동성애를 금지한 성경은 불온서적이 될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부 산하의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동성애가 좋은 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딥스테이트의 어젠더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대교 출신 교육위원들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 정문에 있는 기역, 시옷, 이것은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니라 계집, 술, 돈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 공산당 교육기관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이미 유대금융자본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써대는 각종 보고서를 믿고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유대금융자본주의의 어젠더를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입신양명, 즉 출세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미국과 유럽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한국도 현재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지만원 박사님 같은 학자들을 구속시켰습니다. 학문적인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데 서울법대 출신의 교수들과 판사, 검사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생충이 아니면 뭐가 기생충이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님,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가만히 계시면 당신들도 기생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판검사를 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만들게 됩니다. 서울법대 출신 판사검사들은 헌법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왜 무엇 때문에 들어있는지도 그 역사적 배경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급 받고 재판하고 이렇게 구속 기소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부끄럽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장관님, 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 목으로 밥이 술술 넘어갑니까? 잠이 잘 오고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출신들, 해외 유학파들은 유대 금융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여 자신이 하는 짓이 조세 공산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며 국가 엘리트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녔던 학교와 그들이 늘 보아왔던 각종 잡지, 그들이 활동했었던 수많은 단체들이 유대 금융 자본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유대 금융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버드 나온 한 사람이 또 이준석이라는 아이죠. 또 이준석이 하는 행동을 보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정치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면 양심도 팔아먹고 부모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도 팔아먹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반성이나 회한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고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이 되어서 유대 금융자본의 어젠더를 따라 정치를 하고 각종 이상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동일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감시해야만 하는 것이죠. 앞으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100%포인트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울대학교 출신 장 차관이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과 부국강병으로 이끄셨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없는데 6.25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중국 공산당의 수괴인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의 각 학장, 또 서울대 교수들이 국민의 혈세를 뽑아서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이 점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서울대학교의 유홍림 총장과 교수들에게 더 이상 월급을 줄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 유홍림 총장님 그리고 그 앞전에 서울대학교 총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배들을 역사에 국가의 기생충으로 만들어 놓고도 밥이 넘어갑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는데도 6.25 때 298만 명의 중공군을 이 한반도로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고 서울을 빼앗은 중국 공산당이요 또 그 중국 공산당의 주석인 시진핑 주석의 기념관이 서울대학교 안에 그것도 중앙도서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부끄러움을 못 느끼십니까? 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구분하는 기준은요 역사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의거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 총장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면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의 짐승이 될 것이고 양복 입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되는 것이죠. 후학들에게는 또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생충 교수들 밑에서 배우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기생충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많이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해외에서 논문을 제출하는 기관도 이미 유대 금융자본에 의해서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젠더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게 되면 논문이 실지도 않고 연구비 또한 지원받지 못하며 심지어 서울대에서 발도 붙일 수가 없고 월급을 받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조세 공산주의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 의료 공산주의입니다.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주사와 관련해서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나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점은 아주 일부 교수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진실을 외쳤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 운동권 활동했던 정은경 질병청장이 전염병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알아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청 안에서 전염병 전문가들이 몇 명이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그냥 유대금융 자본들의 어젠더에 맞게끔 원고 써주는 대로 정은경 씨도 그냥 읽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어도 되는데 버스와 전철에서는 써야 되고 전염병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식당 출입도 안 되고 또 몇 시 이전에는 몇 명 이상이 식사가 되고 안 되고 몇 시 넘어가면 몇 명 이상 식사는 되지 않고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11시 이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의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고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슈퍼마켓도 몇 평 이상은 저녁 11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몇 평 이하는 저녁 11시 이후에도 영업이 된다고 하니 자, 동네에서 마주보고 있는 마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을 열고 하나는 문을 닫는 등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전염병이 퍼지자마자 예방 주사액이 나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안전성을 의심하는 논문이 줄줄이 쏟아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때도요. 그 잘났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들, 교수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염병 주사 한 대 놓을 때마다 2만 원 이상의 접종비를 주게 되니 돈벌이가 쏠쏠했을 것입니다. 또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으려면 침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더 이상 국가의 엘리트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으며 뛰어나지도 않고 보편적인 양심도 없는 기생충, 괴물로 전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조국 사태가 일어났으면 전체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국을 해임하라고 난리를 쳤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죠. 문재인 정권은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를 제대로 실천을 하였고, 그러한 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교회 등이 많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종교가 특이하게도 몰몬교로 되어 있는데, 몰몬교를 유대 금융자본인 프리메이슨이 만든 것을 우리 김규현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또 김규현 국정원장님은 자기 자신이 프리메이슨의 어젠더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깨달은 적은 없으신지 문의합니다. 혹시 유대 금융자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라고 지령을 내렸던 것은 아닌지 한번 반문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외교부에 있다가 갑자기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제2차장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회가 만든 서강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김규현 국정원장님은 예수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지 문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중국 공산당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실 때 왜 안 맞고 뭐 하셨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예수회가 사실상의 한 몸이 되었는데 김규현 원장님께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지요? 로마 교황청,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트라일드, 시티 오브 런던, 워싱턴 DC, 또 로마 바티칸, 교황청, 이와 같은 이름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 단체들의 공통점은 유대 금융자본에 의해서 모두 접수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그레이트 리셋, 세계 단일 정부가 실행되려면 각 나라의 경제, 국방 안보, 전통 문화가 모두 말살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중산층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계속 인상시키며 교육을 장악하여 인문학, 종교, 민족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없애버려서 국민들을 중장기적으로 짐승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글을 게재하신 바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라고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고요.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게으른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본가를 없애자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종교를 혁파하자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덕과 의가
타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부와 군사 그리고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된다는 공산주의자들 주장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결국 배반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0년 만에 대한민국 사회와 미국 그리고 전 유럽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먹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에 맞서서 국민 모두가 싸워야 할 때고, 기존의 두 정당을 모두 용도 폐기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